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보살이 아프면 중생이 아프다. 무당시인 오우열입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한 대로 부채방울을 이용한 점사와 오방기를 이용한 그 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채방울을 이용한 점사는 점사 중에서 가장 재미있습니다. 재밌게 점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울부채 이렇게 딱 들면서 기도를 점사를 볼 때 여러 신령님 명호를 이렇게 부르는데 원칙적으로는 도당, 부군, 그 다음에 전환 안에 모셔져 있는 여러 신령님들, 그 다음에 몸주신명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불러 제끼면서 점사를 보게 되는데 이게 애동제자 시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헷갈립니다. 이 신을 부르면 저 신을 빼먹은 것 같고 저 신을 부르면 이 신을 빼먹은 것 같고 헷갈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고 신령님의 명호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살부채를 제가 오늘 부채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부채를 쫙 피면은 여기 신령님들이 쫙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엎드리면 돼요. 보고 하니까 틀릴 일이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선생님들은 방울부채를 이렇게 택할 때 그 전환에 이렇게 모셔져 이렇게 딱 이렇게 전환에 신령님 모시잖아요. 제자가 되면은 딱 이렇게 전환에 모실 때 그 전환에 모셔져 있는 신령님과 방울부채에 모셔져 있는 신령님과 조화를 이루고 화해 동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분명히 신어머니, 신아버지가 그렇게 일러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신살부채 딱 펼치면서 맑은 공수 내려주시고 헛되고 삿된 공수 물리쳐 주소서 라고 축원을 하면 대부분 말문이 열립니다. 대부분. 그런데 물리쳐 주십소, 바른 공수 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문이 딱 막혔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그 순간에는 모든 신령님들이 여기 딱 모셔둔 신령님들이 제자의 양 어깨에 올려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아닙니다. 신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하러 오시면 돼. 자, 무슨 일로 오셨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집이 여차여차한 일로 왔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는데 말은 한마디인데 신기하게 그 순간부터 이 제자는 그 한마디가 10마디가 되고 100마디가 돼가지고 술술술술 풀어줍니다. 문제점도 나오고 해결 방법도 나오는 그런 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울부채, 그러니까 신살부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점사 중에 제일로 재밌기는 한데, 그리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이라서 꼭 굿은 아닙니다. 일이라는 거, 뭐 지성이다, 고사다, 그 이상하게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치성, 고사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네. 하다못해 조항, 이런 식의 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기도 원력이 떨어진 제자들은 이 기도를 하면 빨리 지칩니다. 이 점사를 보면은 빨리 지쳐요. 왜? 양어깨에 수많은 신령님들을 얹었는데 기도 원력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지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방울부채, 신살부채 이렇게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정말 효율적인 점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오방기를 이용해서 점사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방기. 이 경우는 원래 이 오방기로 점사를 보는 경우는 전안에서는 그 흔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나 아니면은 뭐 큰 행사를 한 행사굿이나 뭐 나라굿 내지는 뭐 도당굿 이런 거 했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바로바로 점을 그 공수 덕감을 줄 적에 이 오방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오방기 점을 그 상당히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오방기 점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정육점 식당을 하는 분이 오셔서 피를 뽑을 때 어떤 깃발이 가장 좋을까요? 저요! 빨강! 네, 정답입니다. 자, 횟집을 운영하는 분이 오셔서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분, 일식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분이 오셨는데 어떤 개를 뽑으면 좋을까요? 저요! 빨간기! 100이면 100 빨간기 좋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횟집의 주 종목은 뭡니까? 고기잖아요. 어류잖아요. 어패류잖아요. 어패류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축으로 이야기하면 용궁에서 나잖아요. 바다에서 나잖아요. 에이 선생님, 요새는 양식장에서 나요. 이런 된장. 여보세요. 양식장도 바다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영공을 나타나는 기는 어떤 기입니까? 백기입니다. 백기. 그래서 횟집을 운영한다, 어패류를 운영한다, 이런 부분은 산신기가 아니라 용궁기가 대빵인 겁니다. 그럼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자, 두 가지. 정답 첫 번째는 문제가 나왔어요. 빨간기. 두 번째는 뭘까요? 초록 빛깔입니다. 자, 깜짝 놀랐죠? 왜 초록이 나와요? 제일로 안 좋은? 이 부분은 제가 방송상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댓글로 내지는 사적으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컴퓨터 관련된 사업이나 IT 관련 산업 하는 분이 무슨 깃발을 꼽으면 가장 좋을까요?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황색입니다. 황색, 노란색. 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모든 지하자원이나 모든 정보가 땅이나 산에서 얻어지지만 현대사회에서 모든 정보는 컴퓨터에서 나옵니다. 컴퓨터가 중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색을 뽑아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오방색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는 훗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령님은 제자 따라서 들어오고, 제자는 들어오신 신령님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공부 게을르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점사를 볼 때 개인 운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 운만 작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운은, 자, 잘 보십시오. 개인 운은 개인 운은 가족의 운이 강제하고, 가족의 운은 사회의 운이 강제를 하고, 사회의 운은 국가의 운이 강제를 하고, 국가의 운은 세계의 운이 강제를 하고, 이 세계의 운은 그러니까 인류 지구의 문화는 우주의 기운이 강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의 운을 보더라도 그 초창기 이 개인의 운이 가족의 운과 어떻게 작용되는가, 이 부분을 일러줘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는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아니, 모시는 신이 천신만신 구만신인데 어떻게 정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명제자는 신명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당이다. 나는 만신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명제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